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이러한 사주가 있는데, 물상론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상론으로 보면, 자, 이것은 이제 아름드리 나무니까, 거목이죠. 거목. 자, 근데 거목은 산을 좋아한다. 산을 좋아한다라는 것이 술토죠. 예. 술토를 좋아하니까, 이 술토 산에 뿌리 내리기를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네. 근데 이제 계절로 보면은 이것은 가을이죠. 여기가 이제 계절이죠. 태어난 월이다. 월이 이게 늦가을이죠. 늦가을. 뭐 서리는 많이 내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낮인데 시간은 낮이긴 하죠. 이게 낮이죠. 예. 그런데 하늘에는 이게 뭐죠? 이게 예. 찬바람이 불고 비까지 내린다. 그죠? 근데 나무에는 열매도 맺혀 있는 거죠. 과일이죠. 과실이 맺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태양이 없다.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 그럼 이 과실이 가을에 연그는데 태양빛이 없으니 딱 지금이야. 계절이. 날씨가 지금하고 똑같아. 지금 비가 엄청나게 계속되고 이게 뭐 장마가 뭐 여름 장마, 가을 장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그 고속도로, 그 중앙 고속도로를 타고 단양을 갔다가 오는데 그 고속도로 옆에 보면은 그쪽에 그 뭐예요? 영주죠, 영주 여기에 사과 많이 합니다, 사과. 고속도로변에서 사과 이제 과수원이 보이는데 그 일반 사람들은 그거 잘 모를 거예요. 깜짝 놀랐죠. 왜 그러냐면 사과 나무 잎이 없고 사과만 탁구공만하게 다 달려 있는 거라. 잎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빛을 못 봐서 광합성을 못 해서 그래요. 비가 계속 오니까. 그럼 잎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과 한 개를 완전히 숙성시키는데 잎이 15개 이상 필요하다 이거예요. 아니 그 사과 나무 이파리 15개가 있어야 사과 한 개가 완전히 익는 거예요. 그런데 다 떨어진 거예요, 잎이. 그럼 사과는 거기서 멈춥니다, 성장을. 그래서 태양이 그렇게 중요한데 여기 지금 이 나무도 이렇게 과일은 열려 있는데 사과는 달려 있는데 그죠? 사과라고 해도 되고 뭐 산에도 토종 배나무 이런 게 있으면 산에 토종 배나무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암자에도 보니까 이게 있더라, 선생님. 토종배, 돌배. 이게 완전 약이죠. 제가 봐놨습니다, 이거. 돌배나무가 있는 거야. 자, 그런 거예요. 산속에서 이제 이렇게 달렸는데, 비가 와. 계속 비만 와. 딱 지금 지금 날씨예요. 그러면, 이 과일은 성숙, 그 다음에 뭐, 완숙, 이게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태양이 없다라는 것이 아주 흠이죠. 그죠? 늦가을에 열매가 맺히긴 맺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음, 음, 근데 이제 태양이 없는 것이 이 과일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수확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그 다음에 감목에 뿌리가 없다. 이것도, 동양지제. 금강송이다. 예를 들면, 그럼 금강송이, 스님, 그거 뭐, 궁궐에 들어가죠, 궁궐. 궁궐에,
그 한옥 짓는데 이런 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엄청나게 이 값이 나가죠. 이 값이. 근데 이 나무는 어때요? 뿌리가 없죠.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제목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상론으로 봤을 때는 과일이 태양이 없어서 성숙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근이 없어서 과일이 많이 달려도 과일을 떨궈야 한다 이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말 그대로 이제 그 식신생제죠. 식신생제가 안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물상으로 보면은 그게 한계입니다. 한계. 이제 그런 게 이제 한계를 볼 수가 있죠. 근데 다행히도 이제 계절은 지금 여기 이제 여름이죠. 여름. 여름을 가고 있다. 화기운이 들어온다. 화기운이 들어오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육친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육친 관계. 육친. 본인은 이렇게 재를 많이 보고 있어요, 이게. 재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뿌리 내려야 할 땅이 여러 군데 있는 거예요. 이것도, 별로 반갑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임수는 이제 모가 되겠죠, 모. 어머니다 말이에요, 모. 토국수를 받고 있어요. 토국수. 전부 토야. 밑에 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백호대살이다. 백호대살 플러스 극이죠, 극. 극을 받고 있다. 그 다음에, 형이 걸렸다며, 형이 걸렸다. 불안합니다. 이게 불안합니다. 예전에 그런 거 했었죠. 우리가 갑인데 무술이다. 무술. 네? 무술. 이런 거 있어요. 이게 잘 오셔야 됩니다. 그 해인사에 계신 스님이 이 사주를 공부하셨는데, 공부를 알고 계신 분이야, 명리학을. 해인사의 스님이. 사주를 딱 보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네?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네? 이거 보고. 왜? 현재는 아버지죠, 현재는 아버지다. 아버지가 묘지에 들었죠. 술이면. 묘지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네?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 하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96세인데 아직 살아계십니다. 이러니까, 스님, 그러면, 한쪽 다리를, 땅 속에서 한쪽 다리를 잃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왼쪽 다리를. 그것까지 맞추는 거야, 이 스님이. 근데 실제, 탄광 있죠, 탄광. 탄광에서 탄을 캐시다가 다이너마이트 사고로 다리를 절단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맞추는 거야. 스님. 그걸 해인사 스님이. 그죠? 그러니까 사주 공부를 우리가 어디서 해야 되겠어요? 절에서 해야지. 절에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은 모가 그죠? 백호대살에 형이 걸려 있는데 그죠? 그걸 받고 있고 운에서 또 형이 가세했다 이거예요. 형. 예. 그죠? 그러면 뭐가 불안한 거예요. 뭐가 불안하다.
근데 세운이 내년에 어떻게 돼요? 내년에 갑진이 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사오미에서 수기운이 세력을 잃는데 갑진이 왔다. 이게. 진이 오면 이게 어떻게 된다? 묘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묘. 이름하여 뭐다? 충. 충을 한다. 그러면 모친이 건강하신가 이걸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모친이 건강하신가? 신수가 불안해지는 거죠, 내년에. 모친의 신수의 각별히 유념할 것. 지금 육친 관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토에 토국수를 받는다고 했었죠. 이런 것들도 불안하고. 그러면 이 모친이 여기서 또 토가 들어오죠. 그죠? 대운에서, 세운에서 막 계속 토가 치는 거예요. 신수가 불안하니까 이건 어떻게 토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수의 고장지가 어디예요? 아니, 수의 고향, 나의 살던 고향은 어디예요? 임수의 고향. 살고 싶으면 어디로 가라? 섬으로 가라. 섬으로 가서 살면 된다. 섬으로 좀 피적을 가 있어야 되겠지. 그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보세요. 또 한 가지를 볼게요. 우리 육친 관계입니다. 우리 인간, 가족 관계, 친인척 관계를 보는 거예요. 토, 편재, 목극, 토의 편재, 아버지가 엄마를 어떻게 하고 있어? 못 살게 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엄마는 뭐 때문에 괴로워요? 남편 때문에 죽을 지경이다, 이거예요. 남편 때문에. 그죠? 난 못 살겠다. 나는 못 살겠네. 살고 싶으면 어디로 가라? 섬으로 가라. 그죠? 만약에 이 사람이 섬이나 또 어디 가요? 해운대, 김해 이런 데 가 있으면 괜찮은데 창원, 밀양 그죠? 네. 뭐 이런 저 밑에 쪽에는 그래요. 이런 데 가 있다 그러면은 장담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구조를 가진 사주가 세상 밖에 나왔다면 뭐는 어떻게 되는 게 뭐, 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어떠한 여인이 이런 자손을 낳는 순간 자기는 고에 빠지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된다. 자기가 낳은 거예요. 자기 모양이 이 모양이거든. 이게. 그런데 그러면은 엄마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엄마가 자기 자식을 낳았죠. 그죠? 자식을 낳았단 말이에요. 낳았는데 이놈의 자식이 근도 없어. 그죠? 이 땅에 뿌리 내릴까, 이 땅에 뿌리 내릴까, 이 땅에 뿌리 내릴까,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는 이게 뭐예요? 어떻게 정확하게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현재? 방황. 이 글자는 방황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이거 방황하고 있다. 근데, 12신살로 보면 이게 뭐예요? 달월자가 되죠. 12신살로 달월. 방황을 하는데, 방향을 못 잡아서 이런 겁니다. 방향을 못 잡아서. 방황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그죠? 보이지 않는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거죠. 직업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직업.
자, 갑이 뭐를 본 거예요? 육친으로 재성을 보았다. 재성을 보았는데 편재다. 이 편재. 문의는 뭐다? 편재다. 그런데 일신이 근이 없죠? 없다. 그러면, 그죠? 제가 다한데, 제다의 무근이면, 이게 뭐냐면, 금융이죠.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 금융기관. 그래서 금융기관은 뭐예요? 남의 돈을 다룬다. 이게 금융기관. 자, 남의 돈이라는 거는 뭐예요? 근이 없고, 변제를 보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금융기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유추해 볼 수 있죠. 근데, 리와 술이 형을 하고 있으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정이 나온다 그랬다고요. 정은 뭐죠? 수사. 수사. 이 정이라는 놈은 이 수사를 의미하니까, 금융기관에서도 뭐 우리가 조사를 하죠, 조사. 재산을 조사하고 나서 돈을 빌려주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미술이 만나면은, 이게 재성이 아니더라도, 육신으로 재성이 아니더라도 미술 자체만으로 금융이에요, 금융. 그래서 이게 금융. 됐습니까? 자, 그런데 그럼 금융권으로 그럼 학교 졸업하고 금융권으로 나가네. 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야? 관이 어떻게 된 거야, 관이? 관이 공하다, 이거예요, 공하다. 관이 공하다라는 것은, 이제 이 얘기를 오늘 해야 되는, 관이 공하다라고 하면은, 관이 공망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직장 다니지 마라. 예를 들면은, 나는 그러면은 은행에 내가 원서를 써볼 건데, 은행에 원서를 쓸 때 관이 공하니까 은행을 불합격한다. 이걸 불합격이라고 봐야 되느냐. 그죠? 관이 공이면 합격할 수 있어요. 합격할 수 있는데, 어떤 게 있어요? 두세 번 만에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만에 합격이다. 두 번, 세 번 해서 합격한다라는 게 있고. 근데 이제 관이 공했다라는 건 우리는 자꾸 합격, 불합격, 가부에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자꾸 치중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합격했어. 네? 합격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오래 못 다닌다가 됩니다. 못 다닌다. 스스로 사표 쓴다니까. 공망이면. 공망이면 스스로 사표 쓰는데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합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불합격했어. 그러면 두 번, 세 번 만에 합격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합격이 안 됐다. 그러면은 좋다. 자, 기도를 붙여보자. 이래 돼가지고, 그죠? 용한 분한테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딱 붙인 거야. 그렇죠? 합격하는 거지.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돈 들여서 그렇게 했어. 그럼 합격하면 뭐해? 자기가 사표 쓰고 나오는데. 오래 못 다닌다고. 이걸 봐야 된다. 2번을 봐야 돼. 우리는 2번을 봐야 돼. 2번을. 그러니까 금융권에 가면 뭐 할 거야? 오래 못 다니는데. 그죠? 관이 공하다라는 것이 이게 한계예요. 오래 못 다닌다. 직장생활 오래 못한다. 좋아, 그럼 오래 다니고 안 다니고는 내가 그건 알아서 할 테니까 합격되는지 안 되는지만 봐주세요. 좋아요. 봐줄게요, 그러면.
자, 관이 있죠. 이게 발을 정자죠. 정관입니다. 정관이면 1금융이야. 1금융. 그죠? 1금융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여름에 이것은 정관으로 올리면 신이다. 신은 뭐다? 물상으로 설이죠. 설이. 여름에 설이가 있나? 다 녹아 없어지지. 그죠? 화극금. 그걸 화극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지금 대운이 미대운이단 말이야. 미, 신, 유 하면 이건 무슨 살? 격각살. 맞죠? 그 다음에 내년에 무슨 년이에요? 갑, 진년이다. 용진자가 오면은 관이 어떻게 돼? 묘지에 든단 말이야. 있는 관직도 나가 떨어진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술 중에 있는 신금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직장이 잘 잡혀, 안 잡혀요? 안 잡힌다. 진년이 끝나고 을 4년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사중에서 뭐가 나와? 사중에서 뭐가 나와? 경이 나오죠. 경을 지지로 다시 내리면 원숭이 신자가 되죠. 자, 그럼 이게 편관이에요. 편관. 편관은 뭐냐면은 제2금융이 된다. 제2금융. 제2금융은 을사년에 될 수도 있다. 근데 이 사람이 팔자에, 선생님 보세요. 정관이 있지, 정관. 정관이 있는 자는 정관을 꿈꾸는 거예요. 그죠? 편관 따위는 안 해, 이런 거란 말이야. 왜냐하면 정관이 있으니까. 만약에 편관 같이 있으면 안 되면 이거라도 해보자 이런데 아니야. 나는 제대로 된 것만 하겠다라는 거잖아, 이게. 그런데 운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살펴봐도 제2금융이 손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이해되시죠? 제2금융은 그래도 덤벼볼 만하다. 합격할 만하다. 이런 거예요. 합격할 만하다. 네. 그 다음에 어디서? 지방에서 이런 겁니다. 지방 2금융에 몇 번 만에? 두세 번 만에. 그죠? 합격할 만하다. 인데 합격하고 나서 3개월 있다 그만둘지 6개월 있다 그만둘지는 알 수 없어요. 이게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의 직장 운이라는 것이.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이 없다라는 게 하나, 그 다음에 관이 공이라는 것이 하나. 그러면은 얘라이 그냥 아예 처음부터 장사를 해보자 하려고 하니까 편제가 있으니까 장사를 해보려고 하죠. 장사를 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장사를 하려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장사의 미천이 안 보인다. 그것이 무엇이다? 화. 화는 뭐예요? 식신 상관이 안 보인다. 이게. 식신 상관이 안 보이니까 재성을 어떻게 취할 도리가 마땅치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제한적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부득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식상이 없어도 그냥 재를 쓸 수 없나? 쓸 수 있는데 근이 없죠. 근이 없으면 이럴 경우에 무조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관으로 갑니다. 관으로 간다. 관으로 가는데 폼 나지 않는 곳으로 가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건 폼이 덜 나는 쪽입니다. 어찌됐든. 그래도 어찌됐든 이 관을 써서 직장을 다녀야 돼. 직장을 다녀야 된다. 다니다가 편제가 간섭을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니는데 미치겠다. 직장을 다니는데 돈을 미치겠다. 미치겠다.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왜 해야 되지? 이러면서 그냥 막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때 집에서 부모가 돈이 많으면 그냥 가게를 하나 차려주는 거지. 가게를 하나 차려주면 재성을 편제를 써서 그냥 자기 개인 자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결혼하고 살게 되는데, 집에 부모가 돈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람 지옥이죠. 이때부터 뭐가 시작된다?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옥. 어디에 갇힌 거예요? 공망에 걸리는 거예요. 그죠? 공망의 업장의 그물에 갇혀가지고 허우적대는 거예요. 이게. 이 자체가, 우리가 이게 전부 뭐라 그랬어요, 이게. 그 스님이 법문하는데, 사주 얘기는 안 하고, 쌤, 운명, 이런 거는 없다. 없다. 뭐만 있을 뿐. 업식만 있을 뿐, 이런 거. 업식만 있을 뿐. 이게 다 업식이에요, 이게. 팔자가 업식이다, 업. 근데 그 중에서 강력한 업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업식을 분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것이 뭐다? 공망이지. 공망. 두 번째, 묵은.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식상이 없다. 그죠? 식상이 없다.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그 업식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거는 어떻게 통변을 해줘야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 그죠? 별정직, 계약직, 이런 겁니다. 별정직, 계약직으로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우자를 앞세워서, 배우자를 앞세워서, 이 제가 있다라는 것이 누구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배우자와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자영업이죠, 자영업.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건 뭐야, 이거는 천을 귀인의 정관이 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자손 하나, 일자 기자다. 그죠? 자손 하나가 출세를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사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업식을 따져보니까 내가 무능력하고, 그러니까 역량이 부족하다. 무근이라는 건 역량이 부족이에요. 역량 부족하고, 그 다음에, 관이 공망이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식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이 세 가지가 이 사람의 업식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그럼 어떻게 이걸 고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를 고치는 방법이 우리가 어디서 찾았어요? 처자인연법에서 찾았단 말이에요. 첫 번째, 근이 없으니 근이 되어주는 띠인, 인생을 초로 들인다. 정목을 정배한다. 그죠? 네, 범띠. 들어온다. 다음에, 자신의 식신이 뭐예요? 식신이 돈의 근원지죠. 재물의 근원지를 여기다 인묘시켰죠, 전부. 그죠? 인묘시켰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가난하게. 가난하게 살기 싫으면 무슨 띠를 만나라? 이 고장지를 파헤치는 파고정배한다, 이죠. 용띠를 만나라. 세 번째. 여기에 신금, 금이, 관이 관다죠, 관다. 관다면 통관하니까 임생을 만나는데, 임생을 쭉 따라가면 한 살 많죠. 그럼 임신생이니까 한 살 많은 원숭이다. 신생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신생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로하고, 통관 정배하고, 그 다음에, 망신살이죠. 망신살 띠죠. 그러니까 배우자가 맞지. 그죠? 그 다음에, 공망이죠. 아니, 신유가 공망이잖아. 그러면은, 신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망. 지금 이 세 가지에 걸리니까 3번이 유력해지는 거예요. 배우자가. 세 가지에 걸리죠, 이거는. 이건 뭐예요? 녹정배죠. 정록. 이것은 뭐예요? 파고정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개술자가 두 개 있다. 그러면 토끼 묘자가 들어올 확률이 높다. 그죠? 토끼 묘자. 토끼 묘자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주중의 이자다. 주중이자. 그 다음에 공망이죠. 공망을 때렸단 말이에요. 공망충했는 인연으로 들어온다. 이해됩니까? 예. 이렇게 들어오죠. 다섯 번째. 예. 그러니까 배우자 인연은 일단 이렇게 됩니다. 요렇게까지로 우리가 요런 띠들로 들어오는데, 번호를 매긴 것은 이거는 꼭 정답은 아니에요. 이게 1번이 제일 좋다 이런 것은 아닌데, 그래도, 뭐, 이 중에서 들어와줘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가. 그래서, 뭐, 이러한 글자들이 4번이 들어오더라도 사주는 힘은 좋아지죠. 좋아지죠. 자, 배우자, 이제 이건 인연법에 관한, 처자 인연법에 관한 내용이 여기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배우자 자리에 이게 토죠. 토. 그러면 대운에서 토를 만날 때, 토, 이때 결혼인데, 예? 결혼인데, 이 전부 다 토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어딘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확실한 건 우리가 뭐예요? 이 44세 전에는 뭐야? 여인을 숨겨두고 만나야 한단 말이야. 왜 숨겨두고 만나는 거야? 자기가 아직 준비 미흡이다. 준비 미흡. 또는 역량 부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부모가 집을 사주고 가게를 차려주고 하면은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데, 자력으로 가만히 놔뒀다 그러면은 이때까지 갑니다. 44세까지 넘어가야만이 자력으로 결혼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파. 절기로 이파 전에는 자력으로 뭘 갖추지 못해요. 결혼도 그래서 이파 전에는 결혼이 어려운 거예요. 절기로. 자, 여기 배우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배우자는 편제입니다. 자, 편이라는 거가 제한성을 둔다. 제한성. 괴롭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한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내 마음에, 아무리 잘해도 내 마음에 50점밖에 안 든다, 이거예요. 이건 극복하려고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극복하지 마. 그냥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이제 개술자는 술 중에는 어떻게, 술이라는 토가 이게 오리지널 토가 아니죠. 지지에서 오리지널 토는 마오로자 중에 있는 기토가 오리지널이에요. 그래서 이 토는 속이 비어있는 토다, 이거예요. 비어있는 토죠.
금의 기운이 넘어가서 금 기운이 강한 것이지, 토는 약한 거예요. 속이 텅텅 비어있는 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부인도 그렇게 영양가가 있지는 않는 거지, 이게. 그런데 뭐 생활력이 강해야 되겠죠, 이제 들어오는 여인이. 예.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 이제 우리가 사주라는 것이 이게 업식입니다, 업식. 업이면 업식은 뭐냐라는 거는 이제 그 제8식이 넘어온 거예요. 종자식인데 이제 저장되어진 업장이 넘어온 것입니다. 이렇게 넘어왔어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면 결국 또 이런 그림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게 이것이 이제 과거생입니다. 이게 과거에 내가 살았을 때, 다른 사람 잘 되고, 돈 잘 벌고, 화목하게 잘 사는 사람을 보고 시기 질투했어. 그죠? 그 다음에, 몰래 사음하였다. 외도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도둑질하였다. 그죠? 그러면은, 도둑질 할 때의 마음, 그 다음에 시기 질투할 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불안하고, 그죠? 화가 나고,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런 삶을 살았다, 그죠? 악도에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 업식이 넘어오면, 이건 과거는 현재생입니다. 이거는 금생입니다, 금생. 현재 금생이죠. 그럼 이번 생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운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묵은 자 다른 사람이 잘 사는 것을 시기 질투하면 내가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이 없어. 무근해. 근이 없어야 역량이 약해야지 돈을 잘 못 벌지. 그죠? 그 다음에 무식상이야. 돈의 뿌리를 안 주는 거야. 아, 이거는 상자가 조금 오타가 나왔어요. 예, 상자. 예, 이거 아니고. 그래서 이제 돈의 뿌리를 안 주는 거야. 자기도 역량이 없는데 돈의 뿌리마저 없어. 그죠? 이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편재라는 거는 뭐냐 하면 맨날 부인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왜 그래? 가정불화죠. 가정불화.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거는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 전생에 사음을 하였다 이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 예. 그 다음에 이 도둑질 했다 이런 거는 뭐냐 하면은 이것도 가난인데 가난을 넘겨줍니다. 업식이. 그럼 가난하려면 직장이 없어야 되니까 관을 공망을 줍니다. 선생님 가만히 보니까 이거 다 내 거네. 아 이거 하나 빼고 다 내 거네. 내가 이렇게 살았는 거야 선생님. 그죠? 안 봐도 훤하다. 내가 이래 살았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이제, 그러면 난 괴로운 거야. 나는 왜 직장도 옳지 않고, 뭐, 돈도 많이 못 벌고, 뭐, 장사하다 보면 망하고, 하다 보면 망하고, 집에 오면은 뭐, 마누라가, 뭐, 네가 인간이냐, 이 아이 자식아, 해싸고 하는 거가 전부 다 그 사람의 운명인데 나는 왜 그러냐 하면은 본인이 이렇게 만들었다. 그죠? 그럼 이번 생에도 똑같이 살아. 똑같이 사는 거지. 똑같이 사는데, 어,
만약에, 그래서 이번 생에, 이게 이제 금생이죠. 그죠? 이번 생이잖아요. 현재다, 현재. 현재의 삶이다. 현재, 법을 만난다. 불법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죠? 불법을 만나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렇게 압력을 주는 거예요. 불법이 탁, 이것이 뭐냐면 업식이죠. 업식, 에고단 말이에요. 에고가. 또 마누라 보면 또 발로 쫓아고 싶고, 그죠? 예, 뭐, 무군하고, 뭐, 관이 공망이니까 개뿔도 없는데 또 사업도 하려고 또 돈 빌려가지고 또 한번 망해야 되고,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전부 다 누가 에고가 한단 말이에요. 업식이 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 이랬을 때 법이 딱 들어와서 이걸 짓누릅니다. 이제 압력을 딱 주죠. 압력을 주면, 어, 바뀐다. 바뀐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왜 자꾸 이러냐 하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올해 신수 보고, 내년에 신수 보고, 아예 그게 아니고, 3년 전에 보고, 2년 전에 보고, 올해 보고, 작년에 보고 해도 똑같아, 똑같아. 바뀌지가 않아. 바뀌지가 않는 건 뭐야? 법이 개입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 법이라는 건 뭐예요? 자성이죠, 자성. 그죠? 그게 개입을 해줘야지 업식이 넘어갈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업식이 넘어가면서 청정해지면서 넘어가면은 이제 어떻게 어떤 사주가 나오냐면 오행을 다 갖추고 나오는 거야. 그죠? 빠진 오행이 없어. 그 다음에 격이 이루어져. 선생님, 근데 그 제 유튜브에 그 저 댓글 다신 분 중에 그 대전에 사시는 분 있어요. 그분 격이 그 격이 성격된 거거든.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격된 사람들은 괴로움이 없겠나? 있지만 파격된 사람들에 비할 바가 아닌 거야. 그죠?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삶의 질이. 그 다음에 사길신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정관, 정제, 그죠? 그 다음에 식신, 정인. 이 정자 들어가는 십성에서 이 정자 들어가는 놈들이 사길신이에요. 편자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이런 편자 들어가면 편자는 뭐냐면은 치우친단 말이야. 치우쳤다라는 건 뭐냐면은 생각이 삐뚤어진 거야. 본인은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삐뚤은 생각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삐뚤어진 생각은 누가 하는 거야? 어디서 하는 거야? 머리에서 하죠, 머리에서. 그죠? 그래서 이 법이 들어와가지고 머리를 깨부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정자로 돌아오는 거야. 정자로. 근데 이 작업을 솔직히 우리가 이 작업은 누가 해야 되냐면 솔직히 말해서 오행 다 갖추고 성격되고 사길신이다. 이런 사람 안 해도 됩니다. 파격이죠, 파격. 그죠? 파격된 사주는 들어가줘야 됩니다. 안 바뀝니다. 이거 안 들어가면 예, 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본인도 느낄 거예요. 아, 안 바뀌는구나. 안 바뀐다. 그럼 파격인 거지. 그럼 파격과 성격을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성격된 사주인지 파격된 사주인지 간단하게 테스트한 방법이 있어요. 전화가 딱 옵니다. 전화가 왔는데 친한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 전화 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야, 돈 되는 걸 찾았다. 야, 이 일을 하면 돈이 된다더라. 한번 내 얘기 안 들어볼래? 한번 나와봐라. 했을 때 전화 끊고 나가면 파격입니다. 전화 끊고 나갔지? 돈 많이 버는 일 있다 해가지고 귀가 솔깃해가지고 그 얘기 들으러 갔죠? 그 파격입니다. 예, 파격이다. 성격 된 사주는 돈에 안 따라갑니다. 왜? 성격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할 일이 확고부동하게 정해져 있어요. 이게 성격이야. 예,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서민들은 전부 어떤 거예요? 전부 파격입니다. 왜? 이거 하다가 뭐 돈 안 돼가지고 딴 거 하고 또 딴 거 하다가 안 되면 또 저거 하고 뭐 그죠? 막 주식이나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막 직장도 안 되는데 주식 하다가 안 돼가지고 또 코인 또 하고 뭐 스님 뭐 그죠? 전부 그죠? 네. 그런 거지. 그 전부 파격입니다. 파격인 사주들이 뭐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법을 갖춰야 돼요. 법. 시간이 없어서 법을 갖춰야 돼. 불법을 만나야 돼. 그죠? 아니, 내 성격 된 사람들은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왜 해? 이런 거. 그죠? 파격된 사람들, 막 오늘도 왔다 갔습니다. 힘들어요, 힘들어.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어떤 거야? 이 업식이 그대로 계속 이어지는 이 사태를 막아보자는 거 아니냐? 막아보자는 거. 그죠?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도, 제 삶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다짐을 하냐면, 아니, 우리 이 파격된 사주를 가진 사람들을 가만히 한번 자기 조상들을 한번 떠올려 봐봐.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이 고생하다가 병들어서 힘들게 돌아가시고 얼마나 사연이 많아. 그러니까 내 대해서 이걸 멈춰야 되겠다. 내 대해서 이걸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죠? 아니 그래 부모님이 죽을 고생해가지고 겨우 뭐 집 사가지고 뭐 현금 좀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다야. 근데 노환 때문에 병이 들어 있어. 근데 나는 집에서 놀아. 그죠? 나는 놀아.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법을 만나야 된다. 법을. 자,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저를 찾지 좀 마셔요, 좀. 그죠? 예. 이 얘기야, 이 얘기. 법을 만날 생각이 있는 분만 오셔. 계속 파격된 상태로 업식이 이어질 사람들은 오지 마, 오지 마. 예. 그래서,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다른 사람이 해줄 수도 없고, 내가. 괴로운 사람들은, 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유튜브 안 봐, 내 걸. 안 봐. 괴로운 사람들이. 진짜, 정작 봐야 될 사람은 안 보는 거야, 이거를, 지금. 예? 이거를. 그러니까, 충남 공주에 가면은, 공주의 그 성함이, 순주라는 분이 계십니다, 순주. 성함이 생각 안 나요. 생각 안 나요. 이순주님인가? 네. 이분이 남편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 거야. 식사를 하면 남편의 잔소리가 시작되는 거야. 잔소리가 시작되면은 남편이 꼬라지도 보기 싫은 건데,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는 거야. 그럼 남편이 이런대요. 뭐? 관세음보살? 입 다물란 얘기가 이런답니다. 그러면 관세음보살. 그래서 남편이 식사를 마치는 순간까지는 식탁에 앉아준다는 거예요. 마주 앉아준다는 거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이 어디에 있는데, 선생님? 아니, 지장보살, 관세음보살이 어디 있어요? 자기 몸속에 있지. 또 어디 가서 찾을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순주 선생님은 관세음보살인 거예요. 그죠? 이야. 그러니까, 법을 만나니까, 봐봐, 들고 차고, 뭐, 우리 부산에서 뉴스 보니까 돌려차기 남자 있잖아요. 형이 확정된 20년 나왔더만은요. 20년인데, 또 젊은 사람들 요새 좀 미쳐가지고 많이 날뜁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거 왜 그런 줄 압니까, 선생님? 이 업식이 설치고 있는 거야. 이 업식이. 왜 그러냐면 세상이 말세에 들었잖아요. 말세에. 세상이 말세에 들으면은
이 법을 구족하지 못한 이 업식만 가지고 그냥 사는 사람들은 전부 저렇게 변합니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악마가 되는 거예요, 악마. 악마지. 칼 들고 뭐 멀쩡한 사람들 해치고 하는 게 다 악마야, 그게. 악마가 돼. 업식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앞으로 있죠. 다 악마로 변합니다. 그래서 법을 갖추지 않으면 법 갖춘 사람들만 앞으로 살아남는 거예요. 이런 악마들은 다 이제 사라집니다. 도태됩니다. 반드시 법을 지금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부모가 뭐 저 기도 공덕이 있어가지고 그 자손이 그래도 악마는 안 되고 있는데 좀 모자라 기도가, 그죠? 그러면 어정쩡하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영적 수준, 그 다음에 이제 신심, 이런 게 높은 사람들이 앞으로는 이제 그 세상을 이제, 그죠? 이끌어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뭐, 자기 뭐 시기, 질투, 사음, 도둑질, 살인, 이런 거 했던 사람 그대로 똑같이 설치는 겁니다. 이제 이 세상에 와서. 그러니까 이 법이 뭐예요, 결국은?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보호막. 보호막. 보호막이고 이게 뭐다? 방검복이다. 방검복. 방검복 들어봤습니까? 칼로 찌를 때 칼이 안 들어가는 옷이야. 그러니까 방검복을 인터넷에 주문하지 말고 법을 만나면 돼. 법을. 예, 그럼 법이 지켜준단 말이에요. 아, 또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또 이거 뭐 보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글을 남겨주시면 앞에 그 사주 명식 나온 것 중에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 그런 분들도 좋습니다. 예, 전화를 하셔도 되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